한자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골룡포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반복해서 이 낱말을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룡포다. 네,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요즘은 이렇게 볼 수가 없다. 골룡포가 나오면 또 멸류관이라는 낱말이 나오고, 제가 이 낱말을 정리하면서 곤드레만드레와 어떤 곤자와 관련이 있는가 해서 한번 찾아본 걸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룡포 하면 골룡포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은 용용자다. 포는 도포다 하는. 자, 그러면 이제 용의 무늬가 새겨진 옷이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나 황제가 입는 옷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골룡포 고는 보면 글자가 좀 생소합니다만 잘 뜯어보면 오디자, 신방변이 아니고 오디자죠. 네, 오디변에 오디자에다가 공평할 공자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공평할 공자가 들어가 있다. 자, 원래는 공평할 공자가 이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이렇게 사사사가 네모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글자는 원래 골룡포 고는 이렇게 공평할 공자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골룡포를 얘기한다. 용은 용용자다. 그렇죠? 포는 도포다. 도포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입던 일종의 겉옷, 아주 정식적인 겉옷을 얘기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옷인데, 그래서 옷이변이다. 포는 발음은 쌀포다. 몸을 감싸고 있는 그런 외투를 얘기한다. 그래서 도포다. 자, 국어사진 보니 골룡포는 임금이 입던 정복을 얘기한다. 누런빛 또는 붉은빛의 비단으로 지었으며 가슴과 등과 어깨에 용의 무늬를 수놓았다. 그래서 용용자가 들어간다. 예전에 임금이 입던 정복이다. 만약 또 다른 사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곤복이라고도 하고 또 곤이라고도 하고 용포라고도 한다. 용포. 그리고 곤포라고도 한다.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태조 이성계가 입던 청룡포다. 푸른색의 골룡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깨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세종대왕이 입은 홍룡포다. 홍룡포. 근데 옛날에는 보면 이 홍룡포 붉은색의 용포는 골룡포는 1444년 이후에 입었다고 합니다. 예, 그 전에는 다 푸른색으로 입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대한제국이 되고 나서는 고종황제는 누런색의 황룡포를 입었다. 황룡포는 아마 중국의 천자 황제들이 입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이제 다 용포다. 용의 무늬가 새겨진 왕의 정복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조선을 기준으로 하면 태조 이성계부터 세종대왕까지는 청룡포를 입었다. 그러다가 세종대왕이 있던 1444년은 한글이 창제된 그 다음 해, 1443년에 한글이 창제됐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홍룡포, 붉은색의 용포를 쭉 입어왔다. 조선 고종 때까지. 그러다가 고종 때 대한제국이 되면서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는 황룡포를 입었다. 이렇게 색깔이 변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은 순종 황제인데 황룡포를 입었죠. 황룡포를 입었고, 자, 이러한 용포를 입을 때는 머리에는 무엇을 쓰느냐 하면 익선관을 썼다. 이렇게 생긴 것이 익선관이에요. 그렇죠. 익선관이다. 그리고 또 아주 큰 예식이 있을 때 입는 것은 이렇게 면류관을 쓸 때, 이것이 면류관이죠. 면류관을 쓸 때 입는 옷, 이것은 곤복이라고 한다. 곤복. 앞에 골룡포를 또 곤복이라고 했죠. 어쨌든 왕이 입는 옷이므로 골룡포의 모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색깔도 다르고 합니다만 이것을 곤복이라 한다. 두 개를 합쳐서 면류관의 면자와 곤복의 복자를 합쳐서 이제 면복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이 평상시에는 이런 것을 입고 아주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되죠. 자, 면류관이 나왔는데 면류관은 임금이 정복에 갖추어 쓰던 관이다. 국가의 큰 제사 때나 즉위시에 썼다. 이렇게 되죠. 평소에 골룡포를 입을 때는 익선관을 썼다. 이렇게 됩니다. 면류관 면자도 보면 잘 안 쓰는 것인데 여기 면할 면자가 있죠. 면할 면자. 이 발음이다. 위에 있는 것은 가로왈자처럼 보이지만 원래 가로왈은 아니다. 이것이 모자를 뜻하는 모자 모자다. 쓰게 모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이 원래 모자인데, 모독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쓰여서 나중에 모자는 이제 수근근자가 들어가죠. 어쨌든 모자를 뜻하는 글자에 발음이 들어가서 면류가 면이다. 류는 깃발이다. 깃발 나붙긴 은이에요. 은 그죠? 이것과 흐를 유자의 삼수가 생략된 것이 합쳐서 깃발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면류관이라고 한다. 면류관. 아까 앞에서 나온 순종 황제의 면류관. 그렇죠?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은 조선의 국왕들은 9줄에, 이 줄이 9개다. 앞뒤로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이 조선의 면류관이다. 조선 군주의 구류 면류관이다. 9줄. 앞에 9줄, 뒤에 9줄. 이제 중국의 황제들은 12줄의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골룡포 곤자는 뭐 별로 잘 안 씁니다. 골룡포 정도에 쓴다. 근데 다른 것을 보면 요즘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직곤이다. 직은 이제 말하자면 배를 짠다는 그런 얘기죠. 그 직곤은 골룡포를 만든다. 골룡포를 지어 입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은 임금이 자리에 오른다. 아마 이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번 정도만 보고 넘어가야 되리라. 용곤이다. 그렇죠? 말하자면 임금이 입는 골룡포를 얘기한다. 용무늬가 새겨진 골룡이다. 그리고 어곤이다. 이것도 임금이 입을 때는 어자를 쓰죠. 임금이 입는 어곤이다. 현곤이다 하면 검은색의 골룡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에는 잘 안 쓴다. 골룡포 외에는. 자, 이 골룡포가 오디자와 공평할 공자, 공변대 공자를 쓴다고 했죠. 여기 오디자는 위에 이렇게 하고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띄우고 가운데에다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글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이제 글자 몇 개 보면 속이다 할 때 속리자는 오디자에 마을리자가 가운데 들어가 있다. 성시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배씨는 이 오디자 안에 안일비자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더러울 설자는 글자가 상당히 복잡한데 오디자 안에 예술할 때 예자가 들어가 있다. 예술할 때 예자에 정자는 아닙니다만 원래 글자다. 쇠하다 할 때 쇠할 쇠자는 오디자 안에 이렇게 입구자에다가 가로선을 끊는 것 또는 소축자 비슷한 그런 글자가 들어가 있다. 도롱이 그렇죠? 비가 올 때 서는 집 같은 걸로 만든 옛날에 비옷이다. 그런 의미다. 그것은 비를 맞으면 축축해진다, 쇠한다 이렇게 되죠. 슬플레자, 예, 오디자 안에 입구가 들었다. 입으로 슬픈 말을 한다. 이렇게 볼까요? 도울 양자, 예, 오디자 안에 입구자 2개와 그렇죠. 또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다. 예, 돕는다. 근데 여기에 흑토자를 붙이면 흑덩이 양이죠. 양. 천양지차 할 때, 하늘과 땅 할 때, 또 평양 할 때도 이 흑덩이 양을 쓴다. 이 도울 양자에도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오디자를 두고 가운데 들어가 있다. 속마음 충이다. 오디자와 가운데 중이다. 그렇죠? 길일포다. 포상을 한다 할 때도 오디자 안에다가 보호할 보자. 그리고 겉표다. 겉이다 하는 것은 오디자와 털모자가 합친 것이다. 그렇죠? 짐승 가죽으로 예전에 옷을 입을 때는 가죽을 만들어서 털이 밖으로 나오도록 입는다. 그렇죠? 털이 밖으로 나오도록 입기 때문에 이것이 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글자들을 볼 때 그냥 무심히 보지 마시고 한 번씩 뜯어가 오디자와 뜯어서 보면 기억에 좀 오래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골룡포 곤자와 관련한 글자도 낱말이 별로 없는데 삼수를 붙이면 물이 넘쳐 흐를 곤이다. 거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런 말은 나옵니다. 곤곤하다. 곤곤하다. 흐르는 큰 물이 출렁출렁 넘칠 듯하다. 그것이 곤곤하다. 예문을 보니까 저 한강의 곤곤한 물결이다. 곤곤한 한강의 물이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곤곤하다라고 쓴다. 또 물이 솟아오르는 모양이 세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곤골이다. 이 골도 빠진다. 골몰한다 할 때 골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매우 바쁠 때 아주 곤골이다. 내 일이 공골해서 하면 내 일이 지금 너무 바쁘다 할 때 이제 그런 것이다. 이런 한자를 말 필요는 글쎄요. 현재는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왜 이 글자를 가져왔느냐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좀 봉착을 했습니다. 곤드레 만드레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물론 이제 순 한글이다. 술이나 잠에 몹시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못 갖는 것을 곤드레 만드레 술 취했다 이렇게 되죠. 이 곤드레라는 이제 식물은
원래 정식 명칭은 학명은 고려 은근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곤드레가 어디서 온 말이냐 할 때 곤들레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들레다, 둥글레다 뭐 할 때 리얼레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아마 일단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심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곤드레고 곤드레를 말린 것이다. 곤드레 밥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해먹죠. 근데 이 곤드레 만드레가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어원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민간 어원으로 보면 바람이 부는 날 곤드레가 흩날리듯이 사람이 비틀거린다고 붙은 말이라는 설이 있다. 글쎄요. 바람이 불면 뭐 식물 중에 이렇게 곤드레처럼 흩날리지 않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서인지 몰라도 유래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곤드레 죽을 먹고 배가 부르면 졸음이 쏟아져 정신이 없다 해서 지어졌다는 얘기도 있다. 그렇지만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민간 의원들이 떠돌아다니는데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고 국립국어원에서도 모른다 한다. 자, 이것은 오늘의 큰 주제와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낱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물이 넘쳐를 곤자를 써서 곤도만도라는 낱말이 나왔습니다. 곤도만도. 자, 이 곤도만도가 곤드레 만드레를 한자로 표현하면 곤도만도다. 그래서 예전에부터 쓰던 것인가 싶어서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나오질 않아요. 성정원 일기에 검색을 하니까 이게 나옵니다. 영조 임금 13년조에 나온다. 음주유수 즉 차 지는 소위 곤도만도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주 술을 먹어 유수 유는 이제 머리에 그러니까 물에 흠뻑 젖는다는 얘기다. 그러면 말하자면 술독에 빠지든지 술을 먹고 아주 가득 취한 것을 얘기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진언이라는 것은 진서와 언문이다. 진서라는 것은 한자를 얘기하고 언문은 이제 우리말로 순 한글을 얘기한다. 진언으로 보면 소위 말하자면 이른바 곤도만도한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말하자면 곤도만도라는 것이 한자를 표기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것이 진언으로 그렇다. 한자와 언문을 섞어서 쓴 것. 지금 얘기하면 이제 국한문 혼용과 같은 그런 얘기다. 그래서 진언으로 보면 곤도만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 한자에서 온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 곤과 만은 한자에서 왔다. 그리고 도는 곤드레 만드레 할 때를 그것을 이렇게 표기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은 혹시 앞에서 말하자면 곤드레 만드레의 어원은 모른다고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썼다 한자로 그러면 혹시 물 넘쳐 흐른다는 곤자와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도포 포자다. 또 하도시라고도 한다. 하도시라는 것은 솜을 넣어서 만든 그런 옷을 하도시라 한다. 이렇게 되죠. 도포를 얘기한다. 이 도포라는 것은 아주 말하자면 외투로서는 가장 정상적인 가장 형식을 갖춘 옷이다. 그래서 입기도 쉽지 않고 만들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간편하게 한 것이 이제 두루마기다. 도포 옛날 정식적으로는 도포인데 이거 좀 간략하게 만든 것이 두루마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포다. 그렇죠? 보라색 자지요. 자주색 자다. 청포다. 푸를 청이다. 홍포다. 이런 색깔에 따라서 옷이 있었다. 사자성어로는 폐포파립이다. 이런 얘기는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폐는 옷이 해졌다는 얘기예요. 포는 도포. 해진 옷이다. 그리고 파는 깨떨어진 삿갓이다. 갓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옷은 해지고 갓은 이렇게 말하자면 부서지고 하는 아주 초라한 행색을 얘기할 때 폐포파립이라는 그런 말을 한다. 오늘 골룡포란 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골룡포. 물론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므로 중국에서도 골룡포를 이렇게 쓴다. 글자는 이제 이 글자 공변될 공자가 들어간 것이 원래 본자고 여기에 입구자가 들어간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속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쓰고 중국은 원래 본자에다가 용용자가 이렇게 되죠. 일본에도 없지는 않은데 이렇게 골룡의 의이다 임금이 입는 옷이다 할 때 이렇게 해서
용용자의 신자체는 막 이렇게 바뀐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골룡포, 그렇죠? 막 면류관이란 그런 것도 있다. 요즘 잘 안 쓰고 사극에 가끔 보지만 아직 성경에는 이 면류관이란 말이 아직 꽤 여러 번 많이 수십 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가끔씩 접할 수가 있다. 예. 곤도만드란 말은 지금 뭐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듣고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옛날에 곤드레 만드레를 이렇게 표기했다. 혹시 곤드레의 곤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